안녕하세요. 뉴스기사 애니얼 및 어뷰징 기사 판별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게 된 조장 조강희입니다. 저희 조는 저를 포함해 조원, 최우진, 정현재, 박정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개요 계획, 설계, 구현, 테스트, 시연, 결론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뉴스기사 애니얼 및 어뷰징 기사 판별이며, 어뷰징 기사란 언론사가 온라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제목이나 내용을 바꿔가며 같은 내용을 반복 송고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좀 잘못된 정보나 자극적인 것들을 기사에 포함시켜서 사용자들에게 이제 조회수만 좀 뽑아먹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은 2021년 12월 13일에 시작되어서 2022년 1월 12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용 원어는 파이썬을 사용했고, 목적으로는 어뷰징 기사의 판별 기능을 구축하여 어뷰징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대중매체가 사실을 정직하게 공정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며, 또 다른 거는 이제 애니얼 API, 버터블럭 API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고를 활용해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버터블럭 개체명 인식, NER API를 활용을 해서 뉴스 기사 내 키워드 색상 변환 기능을 만들고, 워드 벡터나 버트 프리틴트 모델을 사용해서 어뷰징 뉴스 판별 기능을 제작을 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계별로 이제 뭐 설계 단계면 설계 단계, 구현 단계면 구현 단계마다 뭐 산출물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계획을 할 때는 먼저 전에 프로젝트 A에서 했던 것들과 좀 어떤 연관점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프로젝트 A는 이제 뉴스 기사를 이제 수집하고 정제를 한 프로젝트인데, 아래 보시면은 조금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해당 기능들을 만들면서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한지, 또한 어떤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면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팀원들끼리 서로 스터디도 하고 탐색도 하고 그랬습니다. 3번은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로 어떤 요구사항들이 필요하고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 4번은 팀원들끼리 업무 분장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요구사항 목록 및 상세 설명인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요구사항 목록은 이제 요구사항 정의서가 한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요구사항 번호의 코드명, 이제 코드명과 요구사항 명칭,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 요구사항들이 겹치지 않게 이제 코드를 하나씩 넣어줬고, 유형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기능 쪽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 학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능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뭐 비기능 쪽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고 왼쪽 아래 보시면 요구사항 정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사항 목록에 적혀 있는 한 가지 항목을 조금 자세하게 적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계입니다. 설계는 총 4단계로 프로그램 구현을 위한 시스템 및 화면 구조 설계,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웹페이지를 저희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산출물들이 나오는 것이고, DB 내 테이블 관계 및 DB별 테이블 정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이제 팀원들 간 좀 개발 표준 형식을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고 뭐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팀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진행을 했고,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시스템 구조 설계입니다. 시스템 구조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은 시스템에서 DB에서 데이터를 받아 뭐 NER을 사용하려면 할 거면은 NER 쪽에 그 DB에서 받은 데이터로 처리를 한번 하고 다시 이제 템플릿에 출력을 해주는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화면은 총 4개의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ERD와 테이블 정의서인데, ERD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간의 관계를 좀 나타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상 테이블 정의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발 표준 및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입니다. 팀 개발 표준은 저희는 가능한 이제
트라이문, 좀 리소스가 복잡해지는 트라이문을 사용하지 않고 if문을 사용해서 거의 처리를 했고요. 또한 이제 주석이 처음에는 그냥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인지만 적으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뭐 언제 작성을 했고 누가 최종 수정을 했고 뭐 인풋 값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고 또한 아웃풋 값은 어떤 것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코드를 아예 처음 보는 사람도 이 함수가 어떤 것을 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자세하게 적어놔야 된다는 것을 피드백을 받아서 주석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저희 팀원들은 함수를 하나씩 좀 맡게 되어서 인풋 값으로 어떤 게 들어가면은 아웃풋 값으로 어떤 게 나오게 해줘, 이런 식으로 저희끼리 합의를 보고 그거에 맞게 설계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계 단계에서 뭐 테스트를 진행을 한 것은 아니고 개발을 하면서 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에러들이 생길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적은 것들이고, 네, 그건 통합 테스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서서 기능을 하나씩 만들고 합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능을 하나 만들 때마다 이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네, 작성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끼리 이제 좀 테스트를 해보고 잘 돌아가면은 원래 있던 함수끼리 뭐 합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프로세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장고 프로젝트에서 뭐 뉴스 리스트에서 뉴스를 고르고, 그 다음에 NER에서 뉴스 리스트에 있던 것을 고르고, 그 다음에 뉴스 디테일에서 그 뉴스 리스트에서 골랐던 기사를 네, 보여주는 식으로 이렇게 NER 처리된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만약에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워투백이나, 이거는 사용자가 이제 뉴스 기사를 어디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져온 기사를 워드 벡터나 이제 버트를 사용해서 결과물을 보여주는 식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 구현은 저희는 이제 이 프로젝트 구현을 장고를 통해서 웹페이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HTML과 부트스트랩을 이용을 해서 구성을 했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고가 제공하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NER 쪽에서는 이제 뉴스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네, 검색 기능에서는 최신순 또는 관련순으로 이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그 검색어에 대해서 뭐 가장 최신순부터 보고 싶다거나 그 검색어가 그 본문 내에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고, 네, 페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니까 네, 한 페이지당 뭐 20개씩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NER의 이제 구현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뉴스를 하나 고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좀 더 쉽게, 오른쪽에 이제 색깔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구성을 해놨습니다. 또한 저희가 처음에는 이 DB에서 바로 이제 NER에 넣을 때 뉴스 기사 전체를 리퀘스트를 보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인식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상한 단어들도 막 잡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게 버터블럭의 리스폰스를 받을 때 리스트 안에 첫 번째는 인덱스 값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어떤 엔티티를 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해당 엔티티가 뭐 지역인지 기관인지 인물인지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 인덱스 값이 본문에 있는 인덱스 값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기사 통째로 넣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찢어서 조금 좀 짧게 넣어보면 어떤 결과값이 나올까 해서 문장으로 넣었더니 인식률이 뭐 인덱스 값도 제대로 좀 나오고, 그래도 100% 인덱스 값이 다 같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인식률이 90% 정도로 이제 향상이 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시파이어입니다. 앞서서 어뷰징 기사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는데, 어뷰징 기사라 하면은 이제 좀 앞과 뒤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앞에는 뭐 갑자기 뭐 중요한 뭐 녹용이 정말 이제 뭐 이제 사슴 포획량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사슴이 많이 죽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그게 무슨 정치 얘기가 뭐 관련이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살짝 좀 어그로를 끌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뒤가 살짝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 카테고리와 뒤에 카테고리가 뭐 비슷한지 뭐 아닌지를 좀 판별을 해서, 만약에 앞뒤 카테고리가 좀 저희가 학습시킨 결과물에서 좀 다르다면은 그것은 이제 어뷰징 기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이제 기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워투벡터나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젝트 A에서 수집한 약 12,000건의 기사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워투벡터 같은 경우에는 뭐 메카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을 해서 명사만을 추출해 약 300차원의 벡터로 그 단어들 간의 이제 관계를 좀 표현을 했습니다. 해서 뉴스 기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해당 뉴스 기사도 메카브로 어떤 형태소 명사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명사가 어떤 카테고리의 명사들과 가장 유사점이 많은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 워트벡터 모델 분석 결과 아래 보시면 데이터 분석 키워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수집한 기사에서 추출한 명사 중에서 이런 단어들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측 카테고리가 IT가 나왔고 3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한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허깅 페이스의 트랜스포머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저희가 토큰화나 인베딩 등을 해서 학습을 시켰고, 저희가 사실 뭐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학습을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구글 콜앱으로 학습을 진행시킨 후 5번의 앱워크를 돌렸습니다. 학습시킨 후 파이토치 파일을 추출을 해서 로컬에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번째 앱워크에는 로스는 0.04, 트레인 애큐레시는 이제 0.98, 테스트 애큐레시는 0.94로 상당히 좀 결과값이 제대로 잘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트 모델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이게 점수 텐서 값을 이제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카테고리가 이제 정답일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무조건 워투벡터랑 버트랑 이게 그 정답이 예측 카테고리가 똑같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두 개의 좀 구동 방식이 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는 이제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이런 테스트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적어 놨었는데, 이제 테스트 단계에서는 저희가 작성했던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거나 보완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 테스트를 해봤고, 멀티 환경 테스트나 멀티 브라우저 테스트, 뭐 컴퓨터 여러 대를 좀 번갈아 가면서 세팅을 해보고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고 멀티 브라우저 테스트는 뭐 크롬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닌 뭐 인터넷 엣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던가 사파리에서도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개별 산출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프로젝트 완료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연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장고 프로젝트를 구동을 시켜서 웹페이지를 띄워놨고요. 먼저 첫 번째 NER 기능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2021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수집된 기사들이기 때문에 최신 기사들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염려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때 한창 좀 이슈가 됐던 게 누리호 이제 발사인데, 누리호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네, 일단 이렇게 누리호들이 이제 들어간 기사들을 잘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뭐 최신순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 일자가 가장 최근 최신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때 한창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KT에서 좀 서비스 불량, 갑자기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더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직원의 좀 실수였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는데 네, 이거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KT 대규모 디도스 공격 발생, 네. 디도스는 이제 용어로 잘 출력이 되고, 과기정통부는 기관으로 그래서 25일은 날짜, 시간으로 서울 노원구 지역으로 디도스
뭐 디도스는 용어로, 경찰은 뭐 기관. 그래서 뭐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 해서 이렇게 다 똑같이 기관으로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뉴스 클래시파이어 기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DB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제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 뉴스 기사를 넣어도 결과값이 제대로 거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IT 쪽에서 해볼까요? 이 정도 이제 텍스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이 들어가는 사진 설명을 지우고, 네, 분석을 누르면은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게, 원래는 좀 GPU로 이제 파이토치를 돌려야 되는데 이제 저희 CPU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이제 넣었던 텍스트가 거의 이제 뭐 갤럭시 Z 폴드 뭐 해서 뭐 어떤 이제 스냅드래곤이 들어갔고, 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네, 뭐 이제 화웨이 뭐 이제 스마트폰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어떤 단어들과 비슷한가, 플립, 뭐 롤러, 뭐 아마 롤러블 스크린이 좀 나왔나 본데요. 해서 가전, 뭐 해서 무슨 에디션, 플립, 뭐 포크가 이제 비스포크나 해서 그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버즈, 뭐 갤럭시 버즈나 뭐 이런 값들과 이제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IT로 예측을 했다. 그래서 버튼 모델은 이미 학습된 것으로 점수를 매겼었는데 거기서 IT 점수가 6점, 6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마이너스인데 IT만 6점이기 때문에 네, 예측 카테고리가 둘 다 IT로 나와서 기사 원본과 카테고리가 상단과 하단이 전부 IT이기 때문에 어뷰징 기사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라고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 구분을 상단과 하단 2분의 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한 두 문장 정도 이렇게 하고 여기 밑에 다른 카테고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치 쪽으로 해서 뭐 이 정도 텍스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비슷해 보이죠? 네, 양은 밑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이게 반으로 자르면 한 여기쯤까지 잘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상단은 IT가 잘 나왔고, 정치는 뭐 이제 여기서도 뭐 이게 제명이 아마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것 같고, 뭐 유력하다, 뭐 여당, 뭐 낙마를 했다, 뭐 이제 뭐 대선이 치열하다, 이런 키워드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정치로 나왔고, 아래에도 이제 뭐 정치 점수가 5.74로 가장 높기 때문에 정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래와 상단과 하단의 카테고리가 다를 경우에는 이제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좀 어그로성이 있을 수 있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어뷰징 기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시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연은 하는 걸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결론으로는 좀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금 부족했다고 느꼈던 점, 좀 아쉬웠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모델을 좀 한국어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뭐 코버트나 함버트 등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을 로컬에 세팅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좀 한국어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도 뭐 but for sequence classifier를 사용을 해도 결과값이 그래도 제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response rate.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뭐 클래시파이어 쪽에서 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부분은 뭐 장비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네,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아쉽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워드 벡터 쪽에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가 수집을 한 게 10월 달인데 지금이 현재 1월이다 보니까 트렌드가 조금 많이 바뀌었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10월 달에 나왔던 이슈들의 단어와 지금은 이제 한창 대선이 조금 더 이슈기 때문에
단어가 뭐 그때도 대선이 이슈긴 했지만 지금이 살짝 좀 더 대선에 좀 더 핫하고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신 데이터를 학습시킨다면은 좀 더 적합한 결과와 성능이 도출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버트 쪽에서는 뭐 인베딩을 할 때 뭐 ID 값을 줄 때 뭐 맥스랭스를 이제 토크나이징을 한 것들에 대한 아이디를 줄 때 뭐 맥스랭스를 이제 128자로 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긴 기사들의 뭐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128개의 아이디들로만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앞에만 읽고 뒤에는 뭐 읽지 않기 때문에 네, 장문의 기사는 분석 정확도가 조금 낮다는 것이 조금 이제 아쉬운 점입니다. 하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학습의 데이터 양이 훨씬 많아진다면은 좀 더 이제 정확하고 풍부하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프로젝트 참여 후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팀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프로젝트 진행을 함으로써 어떤 프로세스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며 어떤 문서들이 필요한지 또한 개발자들만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객들, 클라이언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문서화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